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이 오는 4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공지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그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한 분이 우리 바른미래당 탄생 과정에 대해서 왜곡과 폄하를 하길래 그걸 바로잡은 것뿐입니다. 자, 장고를 거듭하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드디어 출마를 선언한 셈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이 3파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치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지금까지 말은 있었죠.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은 있었는데 예. 이제 4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그 장소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나 이런 뭐 당사 이런 데보다는 좀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뭐 박원순 현 시장과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이제 3파전으로 경선을 치러서 경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될 거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뭐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 계속 다 고사를 했었는데 이제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김문수 전 이제 지사가 확정을 하게 되면 거기도 이제 라인업이 확정이 되는 거죠.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등판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네. 주자들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신경전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드디어 이제 타깃이 확실히 된 것이죠. 타깃이 없었을 때는 박원순 시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당의 물론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당의 현직 시장을 공격하는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나옴으로써 안철수 대표를 상대적으로 내가 대항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타깃을 안철수 대표 쪽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격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 그 신경전은 굉장히 이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네. 방금 백성훈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드디어 공천이 유력한 후보가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운동을 열심히 계속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카드. 네.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김문수 전 지사 카드는 당초에 생각했던 카드는 아니죠. 어. 원래 홍정욱 대표도 안 한다고 하고 네. 오세훈 시장도 안 한다고 하고 또 김병준 교수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네, 결국 부대처장까지, 네. 그렇죠. 당 내에서 그래도 지금 서울시장을 나갈 수 있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몇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 중에서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이제 러브콜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문수 전 지사는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탄핵 정국에서 또 태극기 집회에 계속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또 반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쨌건 김문수 지사는 서울에서 뭔가 정치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지사하고 그다음에 TK 쪽에서 무언가 맞아요. 부활을 꿈꿨는데 그렇군요. 안 됐었잖아요. 그때 안 그러니까 됐던 김부겸 지금 네, 장관하고 그렇죠. 붙어서 그런데 안 됐죠. 네. 과연 서울시장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회의적인 시각은 많으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김문수 전 지사를 이제 뭐 카드로 해서 서울시장 고육책이다. 네,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야 고육책이라고 되겠네요. 봅니다.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지역이 경남지사 선거인데요. 네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내일 입장을 밝힐 계획이고 한국당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두 사람이 각각 당의 후보가 된다면 그렇죠. 6년 만에 리턴 매치예요. 맞습니다. 지난번 6년 전에 한번 두 사람이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김경수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그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서력전이 될 것이냐 만약 두 분 다 나온다면 그것인데 결국은 경남지사 선거는 굉장히 이번에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 선거로 해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갖고 올 수 있느냐가 이 영남에서의 어떤 낙동강 전선에서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의원으로 하여금 친문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그 선전을 요구하는 것이고 거꾸로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자신이 지사를 했던 곳인데 자신이 지사직을 이렇게 내놓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번에
획득을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만약 지게 된다면은 아니 그 경남지사를 1년 남겨놓고 드롭을 하고 대선에 나옴으로써 우리가 경남지사를 빼앗겼다 이 소리를 듣거든요. 어허, 근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안 내다가 김태호 전 지사를 다시 이제 그 영입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자, 충남지사 후보로는 자유한국당이 이인재 의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시장은 김문수, 그다음 경남지사는 김태호, 충남지사는 이인재. 좀 너무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이 지방선거 준비를 할 때 맨 먼저 했던 게 이제 신보수주의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뭔가 진용을 새롭게 짜겠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지방선거에 등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하.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지금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유력한 후보들이 대부분 다 이제 거절하고 고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홍준표 대표의 처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지방선거 후보군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실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새로워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인물 세 분을 보면 물론 이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새로움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도 뭐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좀 새롭고 참신함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막말의 상징처럼 좀 돼버렸는데 최근에 이게 막말 프레임이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말 프레임이 된 것은 다분히 지난 경선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자살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이다. 서거라고 표현했으면 이게 막말이었겠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막말이죠, 이제 그건. 예, 진짜. 예, 장인에 대해서 이제 영감탱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경남 지방에서는 다 하는 말이다. 뭐 또는 자신이 표현하는 것은 서민적인 눈높이에서 서민들이 하는 말이지 이걸 막말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는 얘기 들어본 저는 적이 예. 서민적 용어 저런 말도 조금 그렇죠. 네. 근데 댓글에서 가장 크게 그렇진 나온 게 않거든요. 서민을 사실 욕하는 것이다. 서민들 입장에서 그렇네요. 예. 서민들의 말을 어떻게 자기의 말을 서민들은 저렇게 말을 안 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댓글에서 조목조목 다시 이제 반박이 됐습니다. 어떻게 반박이 됐냐면 작년부터 자기한테 막말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2011년도에 당대표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여기자가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물었는데 뭐 종합일간지 여기자였습니다. 너 그러면 진짜 맞는다? 라고 해서 나중에 사과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이어져서 언제부터 그러면 이제 막말을 시작했으며 또 그 기자들한테 너 뭐 맞는다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때 이 무상급식 논란이 있을 때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놈은 시장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네. 제가 예. 인용을 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나중에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표현들이 서민들이 하는 표현이냐? 라는 어떤 이 사실 부메랑처럼 네. 이것이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백성민 변호사님.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뭐 말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울산공항에서는 울산공항 직원들이 또 이제 몸수색을 안 하고 비행기를 타게 해줬나 봐요.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게 또 하필 또 울산이네요. 지금 울산 황운하 울산 경찰서장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과 지금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게 내용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요. 엄밀하게 네. 말하면 이게 대통령도 특별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울산공항으로 들어갔다라는 제보를 받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관련자들이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최대 뭐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 대표는 이제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내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적도 없고 네. 어디나 다 VIP 검색대가 있는데 거길 통과했다. 거기 통과 안 하는 게 더 힘들다. 돌아오는 게.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야당 탄압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 실장님.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공항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귀빈실 이용하고 난 다음에 몸수색 안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여다 보내주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공항에 귀빈실, 뭐 영빈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귀빈실이 있는 곳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내리면 국회의원들은 그 영빈실로 가서 커피를 한잔 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공항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보안 검색들을 통과 안 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이 홍준표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과 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뭐 한국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한국법이 2016년도에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그런 보안 검색들을 받지 않아야 된다면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앞으로 지방공항을 할 때 검색들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관례고 어디까지가 법이냐, 이게 참 모호한 어떤 경계는 사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코너 시작할 때 김진태 의원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홍준표 대표의 울산공항 검색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랑 좀 설전을 벌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게 그냥 공항에서 다 이렇게 짜놓고 나갈 수 있게 해줘놓고선 지금 와서 지금 뭐 어찌 보면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거 아니냐. 야당이라서 이렇게 하는 네, 거냐? 이게 이런 사실 얘기죠. 여당에서 그랬으면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겠느냐. 하겠냐. 그러면서 아예 네. 답변까지 듣지도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쨌건 이제 울산 경찰청장과 지금 자유한국당 사이에 이게 좀 정치 뭐 편향적인 수사다 아니다라는 부분과 연계가 돼서 계속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호 실장님. 네네. 자,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가지고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서로 같은 공동대표인데 약간 아닙니다. 공동대표는 지금 아닙니다. 아니다. 네. 박주선 대표가 공동대표고 그렇네요.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예.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이 통합하는데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가 연대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것 때문에 옛날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이나 혹은 또 의원들이 발끈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안철수 영입위원장이 아까 그 이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경쟁해야 될 상대이지 연대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때 진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이 꺼진 게 아니고 불은 계속 내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